민재는 퇴근 후 소파에 털썩 앉아 휴대폰을 꺼냈다. 하루 종일 회사에서 자료 정리와 상사의 잔소리에 시달린 터라 머리를 비우고 싶었다. 그는 평소처럼 당근마켓 앱을 열었다. 중고 가전이나 가구를 싸게 사는 재미에 푹 빠진 지 오래였다. 이번엔 뭐가 올라왔나 그는 화면을 스크롤하며 중고 자전거 유아용 장난감, 심지어 누군가 급하게 내놓은 에어프라이어를 훑어보았다. 그러다 눈에 띄는 게시물이 하나 있었다. 제목은 간단했다. 여성 속옷 새 상품 직거래 가능. 민재는 무심코 클릭했다. 화면에 뜬 사진은 검은 레이스 장식이 달린 속옷이었다. 디자인이 세련되면서도 어딘가 낯익었다.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사진을 확대했다. 어디서 봤지?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찝찝했다. 그는 게시물의 세부 정보를 읽었다. 새 상품 착용하지 않음. 직거래 선호 역 근처 가능. 가격은 3만 원. 민재는 고개를 갸웃했다. 새 속옷을 왜 이렇게 싸게 올리지? 게다가 직거래라니 좀 이상했다. 그는 게시자의 프로필로 들어갔다. 닉네임은 블루문이었고 프로필 사진은 흐릿한 실루엣뿐이었다. 여성이 분명했지만 얼굴은 알아볼 수 없었다. 그런데 그 실루엣 어깨 라인, 머리카락의 길이가 아내 수진과 묘하게 닮아 있었다. 설마 민재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웃어냈다. 터무니없는 생각이었다. 수진이 이런 걸 당근마켓에 올릴 리 없지. 그녀는 늘 꼼꼼하고 집안 살림도 알뜰하게 꾸리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웃음 뒤로도 찝찝함이 가시지 않았다. 그는 게시물 사진을 캡처하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수진의 옷장을 떠올렸다. 민재와 수진은 결혼 5년 차였다. 둘 다 30 중반을 넘기며 삶은 안정적이었다. 민재는 중소기업에서 대리로 일했고 수진은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집에서 작업했다. 큰 갈등은 없었지만 최근 수진이 자주 늦게 들어오거나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는 모습이 신경 쓰였다. 일 때문에 바빠라는 그녀의 말에 민재는 그냥 넘겼지만 마음 한구석엔 작은 의심이 쌓이고 있었다. 그날 밤 수진이 샤워하는 동안 민재는 몰래 그녀의 방으로 들어갔다. 침대 옆 서랍장을 열고 속옷이 담긴 바구니를 뒤졌다. 수진은 속옷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버릇이 있었다. 민재는 사진 속 속옷을 떠올리며 하나씩 확인했다. 검은 레이스 얇은 끈 없었다. 정확히 그 디자인은 어디에도 없었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내가 잘못 봤나? 그는 서랍을 닫고 방을 나왔다. 다음 날 아침 민재는 수진과 식탁에 마주 앉았다. 수진은 평소처럼 커피를 내리며 뉴스를 읽고 있었다. 민재는 뜨거운 아메리카노를 한 모금 마시고 최대한 자연스럽게 물었다. 여보, 당신 당근마켓에 뭐 올린 적 있어? 수진은 휴대폰에서 눈을 떼고 그를 쳐다봤다. 당근마켓? 내가 거기 뭐 올릴 게 있겠어? 옷이나 가방 팔 거면 동네 벼룩시장 가지.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민재는 그녀의 눈빛이 잠깐 흔들린 것 같았다. 아니, 착각인가? 그는 말을 이었다. 그냥 속옷 같은 거 올리는 사람도 있더라고. 당신 스타일이랑 비슷한 거 봐서. 수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눈썹을 살짝 찌푸렸다. 속옷? 누가 그런 걸 올려? 이상한 사람들이네. 그녀는 다시 휴대폰으로 시선을 돌렸다. 민재는 더 캐묻고 싶었지만 분위기가 어색해질까봐 입을 다물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민재는 다시 그 게시물을 확인했다. 여전히 올라와 있었다. 그는 캡처한 사진을 확대하며 속옷의 디테일을 다시 봤다. 수진이 몇 달 전 백화점에서 사온 브랜드와 똑같았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그의 머릿속은 복잡해졌다. 수진이 정말로 속옷을 팔고 있다면 왜? 돈이 필요해서?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민재는 회사에 도착해서도 일에 집중할 수 없었다. 점심시간 그는 동료에게 넌지시 물었다. 혹시 사설 탐정 고용해 본 적 있어? 동료는 웃으며 대답했다. 탐정?
드라마 찍게? 무슨 일인데? 민재는 얼버무리며 웃었지만 이미 마음은 결정된 뒤였다. 그날 저녁 민재는 인터넷에서 찾은 사설 탐정 사무소에 전화했다. 제 아내가 당근마켓에 이상한 물건을 올린 것 같아요.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수신자 쪽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증거 확보 가능합니다. 자세한 얘기 내일 만나서 하죠. 민재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다. 어두운 밤하늘처럼 그의 마음도 점점 무거워졌다. 성민은 서울 외곽의 허름한 사무실에서 민재의 의뢰를 검토했다. 40대 중반 얼굴에 잔주름이 깊게 팬 그는 사설 탐정으로 10년 넘게 일하며 별의별 일을 다 겪었다. 부정행위, 실종자 추적, 심지어 기업 스파이까지. 하지만 이번 의뢰는 조금 독특했다. 당근마켓의 아내가 속옷을 판다니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민재가 보낸 캡처 사진을 다시 확인했다. 사진 속 속옷은 평범하지 않았다. 고급 브랜드의 레이스 장식이 돋보이는 디자인. 성민은 이런 물건을 중고로 내놓는 이유가 단순히 돈 때문일 리 없다고 생각했다. 뭔가 숨긴 게 있겠지. 그는 노트북을 열고 민재가 준 정보를 정리했다. 아내 수진 34세 프리랜서 디자이너. 당근마켓 닉네임 블루문. 그는 앱을 열어 해당 게시물을 찾았다. 여전히 올라와 있었다. 성민은 즉시 구매자 행세를 하기로 했다. 그는 새 계정을 만들어 닉네임을 강남 오빠로 설정하고 메시지를 보냈다. 속옷 아직 있나요? 오늘 직거래 가능? 답장은 10분 만에 왔다. 네, 가능해요. 오후 5시 역 근처 주차장에서요. 문장은 간결했지만 어딘가 프로페셔널한 느낌이 들었다. 성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건 익숙한 사람이야. 그는 장비를 챙겼다. 목에 걸 수 있는 소형 녹음기, 안경에 숨겨진 카메라, 그리고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한 10,000원짜리 지폐 몇 장. 직거래 장소는 역 근처의 대형 마트 주차장이었다. 붐비는 장소라 흔적을 남기기 어려운 곳. 성민은 자신의 오래된 검은 세단을 몰고 약속 시간 10분 전에 도착했다. 그는 차 안에서 주변을 살피며 기다렸다. 마트에서 장바구니를 든 주부들, 아이와 산책 나온 젊은 부부, 그리고 저녁 약속을 위해 서두르는 직장인들. 평범한 일상 속에서 곧 비밀스러운 거래가 이루어질 터였다. 5시 정각 익숙한 SUV가 주차장 입구로 들어왔다. 민재가 제공한 사진 속 차량과 동일했다. 번호판도 일치. 운전석에 앉은 여성이 창문을 내리자 성민은 그녀가 수진임을 직감했다. 긴 머리를 느슨하게 묶고 검은 선글라스를 낀 모습. 그녀는 차 안에서 휴대폰을 확인하더니 성민의 차를 향해 손짓했다. 성민은 차에서 내려 그녀에게 다가갔다. 블루문님? 그는 일부러 퉁명스럽게 물었다. 수지는 선글라스를 살짝 내리며 그를 쳐다봤다. 구매자분 맞죠? 강남 오빠?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어딘가 날카로운 구석이 있었다. 성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준비한 돈을 꺼냈다. 3만 원 맞죠? 수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조수석에 놓인 가방을 뒤지더니 투명한 비닐봉지에 담긴 속옷을 꺼냈다. 새 거예요. 확인하세요. 성민은 봉지를 받아들며 속옷을 유심히 봤다. 민재가 보낸 사진과 동일한 디자인. 그는 일부러 시간을 끌며 물었다. 이거 직접 입으신 거 아니에요? 새 거라면서요. 수진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다. 그녀는 잠시 성민을 뜯어보더니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다. 그런 거 신경 쓰시는 분이시네요. 좋아하시면 입었던 거로 드릴까요? 그녀의 말투는 장난스러웠지만 눈빛은 날카로웠다. 성민은 당황했지만 탐정으로서의 본능이 그를 진정시켰다. 그는 녹음기가 돌아가고 있음을 떠올리며 대화를 이어갔다. 그게 가능하면 좀 더 흥미롭겠네요. 수지는 웃음을 터뜨렸다. 흥미롭다, 재밌는 분이시네. 그녀는 가방을 다시 뒤지며 말했다. 지금 입고 있는 거 드릴까요? 여기서 바로 벗어서요.
성민은 순간 말을 잃었다. 그녀의 태연한 태도가 예상 밖이었다. 그는 침착하게 대응했다. 그럼 가격은? 수지는 창밖을 흘깃보며 말했다. 5만 원 추가. 어때요? 그녀는 마치 물건을 흥정하듯 자연스럽게 말했다. 성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그럼 바로 그는 일부러 말을 흐리며 그녀의 반응을 살폈다. 수지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이내 차 문을 잠갔다. 잠깐만요. 그녀는 조수석에 몸을 숙이고 스커트를 살짝 올리며 무언가를 했다. 성민은 고개를 돌리며 어색하게 기침을 했다. 몇 초 뒤 수지는 또 다른 비닐봉지를 내밀었다. 여기요. 방금 벗은 거. 그녀의 얼굴엔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눈빛은 냉정했다. 성민은 봉지를 받아들며 물었다. 이런 식으로 자주 거래하시나요? 수지는 어깨를 으쓱했다. 가끔. 재미로 시작했는데 수요가 있더라고요. 그녀는 다시 선글라스를 고쳤으며 말했다. 더 궁금한 거 있으면 다음에 또 연락 주세요. 성민은 고개를 끄덕이고 차로 돌아왔다. 그의 손에는 2개의 비닐봉지와 녹음기가 담긴 주머니가 들려 있었다. 차 안에서 성민은 녹음기를 확인했다. 수진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었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민재에게 전화했다. 증거 확보했습니다. 오늘 밤 사무실로 오세요. 전화를 끊으며 그는 창밖을 바라봤다. 주차장은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성민은 알았다. 이 사건은 이제 막 시작일 뿐이라는 걸. 성민은 수진의 SUV 옆에 서서 그녀가 건넨 비닐봉지를 손에 들고 있었다. 투명한 봉지 안에는 방금 벗었다는 속옷이 들어 있었다. 그의 얼굴은 무표정했지만 속으로는 당황스러움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10년 넘게 탐정 일을 하며 별의별 사람을 만나봤지만 이렇게 태연하게 거래를 제안하는 이는 처음이었다. 그는 숨을 고르며 녹음기가 여전히 작동 중임을 확인했다. 이 순간이 민재에게 결정적인 증거가 될 터였다. 수지는 운전석에 앉아 선글라스를 벗고 성민을 똑바로 쳐다봤다. 그녀의 눈빛은 장난스러우면서도 어딘가 계산적이었다. 만족하시죠? 그녀가 물었다. 말투는 가볍지만 그 뒤에 숨은 의도가 성민의 신경을 건드렸다. 그는 봉지를 주머니에 넣으며 대답했다. 네, 뭐 기대 이상이네요. 그는 일부러 느긋한 척하며 그녀의 반응을 살폈다. 수지는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웃었다. 그럼 다행이고요. 근데 그녀는 말을 멈추고 성민을 위아래로 후어봤다. 혹시 더 원하시는 거 있으면 말해요. 특별 서비스도 가능하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어 하나하나에 힘이 실려 있었다. 성민은 순간적으로 긴장했다. 특별 서비스? 그는 침착하게 되물으며 그녀가 어디까지 갈지 시험하고 싶었다. 수지는 조수석 쪽으로 몸을 살짝 기울이며 속삭이듯 말했다. 지금 여기서 벗어서 드린 것도 서비스잖아요. 근데 더 깊은 거 원하시면 그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녀는 손으로 머리카락을 넘기며 말을 이었다. 대신 돈은 좀 더 내셔야겠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제 장난기가 사라지고 노골적인 거래의 분위기로 바뀌었다. 성민은 침을 꿀꺽 삼켰다. 그의 머릿속은 빠르게 돌아갔다. 수진의 제안은 단순한 속옷 거래를 넘어서는 훨씬 더 위험한 영역이었다. 그는 탐정으로서 본능적으로 상황을 밀어붙여야 한다는 걸 알았다. 증거가 더 필요했다. 그는 안경에 숨겨진 카메라가 작동 중인지 다시 떠올리며 물었다. 그 깊은 거라는 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수지는 잠시 주차장을 둘러봤다. 마트에서 나온 사람들이 저마다 장바구니를 끌며 지나가고 멀리서 아이들이 웃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차 문을 잠갔다. 여기서 길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그녀는 말을 흐리며 성민을 다시 쳐다봤다. 1시간 50만 원. 어때요? 장소는 제가 알아서 정하고 시간도 맞춰 드릴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카페에서 메뉴를 추천하듯 자연스러웠다. 성민은 순간적으로 숨이 막혔다. 50만 원. 금액도 충격적이었지만 수진의 태연한 태도가 더 놀라웠다. 그는 민재의 얼굴을 떠올렸다. 평범한 회사원 아내를 믿고 싶어 하는 남자. 이 녹음이 민재에게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성민은 감히 상상할 수 없었다. 그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50만 원이라 큰 돈이네요. 뭐가 포함된 건지 좀 더 알아야겠는데. 수진은 웃음을 터뜨렸다. 직설적이시네. 좋아요. 그녀는 손가락으로 스티어링 휠을 톡톡 치며 말했다. 그 돈이면 원하는 건 다 가능해요. 같이 시간 보내고 즐기고 뭐 구체적으로 말해야 하나? 그녀는 고개를 기울이며 성민을 뚫어지게 쳐다봤다. 결정은 빨리 해주세요. 저 바빠서. 성민은 머릿속으로 상황을 정리했다. 더 밀어붙이면 수진이 경계할지도 모른다. 그는 적당히 물러나는 척하며 말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죠. 생각해 볼게요. 그는 주머니에서 추가로 5만 원을 꺼내 건넸다. 방금 그 서비스 비용. 수진은 돈을 받아 가방에 넣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다음에 또 연락 주세요, 강남 오빠. 그녀는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선글라스를 다시 썼다. 성민은 차로 돌아왔다.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녹음기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다. 수진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흘러나왔다. 1시간 50만 원 원하는 건 다 가능해요. 그는 한숨을 내쉬며 녹음기를 껐다. 이건 단순한 속옷 거래가 아니었다. 수진은 훨씬 더 깊은 늪에 빠져 있는 것 같았다. 그는 차를 몰고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에 민재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늘 만났습니다. 증거 확보했어요. 오늘 밤 9시 사무실로 오세요. 민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뭘 알아낸 겁니까? 성민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직접 들어보시는 게 나을 겁니다. 그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다. 저녁이 깔린 주차장은 이제 조용했다. 하지만 성민은 알았다. 이 사건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점으로 향하고 있다는 걸. 민재는 성민의 사무실을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손에는 USB 드라이브가 쥐어져 있었다. 그 안에는 수진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과 그녀가 당근마켓에서 속옷을 거래한 증거 사진들이 들어 있었다. 민재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했다. 1시간 50만 원 원하는 건 다 가능해요. 수진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그 목소리는 낯설었다. 5년간 함께 살아온 아내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수진은 거실 소파에 앉아 태블릿으로 디자인 작업을 하고 있었다. 평소처럼 긴 머리를 느슨하게 묶고 안경을 쓴 모습. 민재는 그녀를 보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어떻게 저렇게 태어날 수 있지? 그는 주방으로 가 물을 한 잔 마시며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다. 하지만 손이 떨려 잔이 테이블에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수진이 고개를 들었다. 왔어? 오늘 좀 늦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었다. 민재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그녀를 향해 걸어갔다. 그는 식탁에 앉으며 USB 드라이브와 탐정이 준 사진 복사본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수진아, 우리 얘기 좀 해. 그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다. 수진은 태블릿을 내려놓고 민재를 쳐다봤다. 무슨 일이야? 표정이 왜 그래? 그녀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민재의 눈빛이 심상치 않자 표정이 굳었다. 민재는 사진을 그녀 쪽으로 밀었다. 이건 너야? 당근마켓에 올린 거. 사진 속에는 검은 레이스 속옷과 그녀의 계정 블루문이 선명했다. 수진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사진을 흘깃 보고는 웃음을 터뜨렸다. 뭐야 이게? 누가 장난친 거 아니야? 나 이런 거 안 올렸어. 그녀의 목소리는 밝았지만 손가락이 살짝 떨리는 게 민재의 눈에 들어왔다. 그는 USB 드라이브를 들어 올렸다.
그럼 이건? 너 목소리 맞지? 그는 노트북을 열고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지금 입고 있는 거 드릴까요? 여기서 바로 벗어서요. 1시간 50만 원. 어때요? 수진의 목소리가 거실을 채웠다. 그녀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다. 그녀는 입을 굳게 다물고 민재를 쳐다봤다. 민재는 그녀의 눈을 마주하며 물었다. 설명해. 이게 다 뭐야? 수진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녀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게 나 아니야. 누가 조작한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설득력이 없었다. 민재는 주먹을 쥐며 소리쳤다. 조작? 내 목소리가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어? 주차장에서 속옷 벗어준 거 그게 다 뭐야? 그리고 50만 원?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저었다. 수지는 결국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미안해.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다. 그냥 처음엔 재미로 올렸어. 옷장 정리하다가 새 속옷이 많아서. 근데 누가 사겠다고 하니까 돈이 되더라고. 그녀는 고개를 들고 민재를 쳐다봤다. 눈가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렇게 심각한 거 아니야. 그냥 장난이었어. 장난? 민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녀를 노려봤다. 탐정한테 50만 원에 뭐든 다 가능하다고 한 게 장난이야? 수진아, 그는 말을 멈추고 숨을 몰아쉬었다. 너 나한테 이런 짓을 어떻게 할 수가 있어?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배신감으로 갈라졌다. 수지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돈 때문이었어, 알았어? 나 프리랜서잖아. 일이 끊기니까 불안했어. 당신한테 말할 순 없었고 그래서 그녀는 말을 흐리며 고개를 돌렸다. 민재는 그녀의 변명을 듣다 참았던 감정이 터졌다. 돈? 우리가 돈이 그렇게 급했어? 나한테 말했으면 됐잖아. 근데 왜 이런 식으로 그는 식탁을 손으로 콱 내리쳤다. 수지는 몸을 움츠렸다. 그녀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다. 민재는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다. 이제 끝이야. 변호사 부를게. 이혼하자.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수지는 고개를 들어 그를 쳐다봤다. 민재야,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잘못했어. 그녀는 울먹이며 그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민재는 손을 뿌리쳤다. 그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수진의 흐느끼는 소리가 거실에서 들렸지만 민재는 더 이상 그녀를 볼 수 없었다. 그는 침대에 앉아 전화기를 들었다. 성민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다. 추가 조사 부탁드립니다. 수진이 또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아내 주세요. 성민은 짧게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내일부터 시작하죠. 한편 수지는 거실에서 휴대폰을 들고 당근마켓 앱을 열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블루문 계정을 삭제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민재의 분노는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이르렀고 이혼 소송은 곧 법정으로 넘어갈 터였다. 민재는 창밖을 바라봤다. 어두운 밤하늘은 그의 마음처럼 끝없는 혼란으로 가득했다. 민재는 법정 복도에 앉아 손목시계를 확인했다. 오전 10시 이혼 소송의 최종 심리가 시작되기 15분 전이었다. 지난 몇 달은 악몽 같았다. 수진의 행적을 조사하며 드러난 사실들은 민재의 믿음을 산산조각 냈다. 당근마켓에서의 속옷 거래는 빙산의 일각이었다. 성민은 수진이 다른 계정으로도 비슷한 거래를 해왔으며 심지어 일부 구매자들과 오프라인에서 더 은밀한 만남을 가졌다는 증거를 찾아냈다. 채팅 기록, 은행 계좌 내역, 그리고 몇몇 구매자의 진술까지. 모든 것이 수진의 이중 생활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민재는 그 증거들을 처음 봤을 때 믿을 수 없었다. 수진이 집에서 디자인 작업을 한다며 늦게까지 깨어있던 밤들, 그녀가 클라이언트와 통화해야 한다며 방문을 잠갔다던 순간들이 떠올랐다. 모든 게 거짓이었다.
그는 변호사와 상의하며 이혼 소송을 강하게 밀어붙였다. 위자료와 재산 분할 최대한 유리하게 끌어내겠습니다. 변호사가 약속했다. 법정 안 수지는 민재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그녀는 단정히 묶은 머리와 얇은 립스틱을 바른 얼굴로 조용히 앉아 있었다. 하지만 민재는 그녀의 표정에서 후회보다는 체념을 읽었다. 재판은 빠르게 진행됐다. 민재 측 변호사는 수진의 부정행위와 불법적인 거래를 증거로 제시하며 그녀의 책임을 강조했다. 수진의 변호사는 경제적 어려움과 심리적 압박을 변명으로 들었지만 판사는 민재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은 간단했다. 이혼 성립, 민재에게 위자료 5천만 원 지급, 재산 분할은 민재에게 유리하게 7대3으로 결정. 수진은 아파트와 주요 자산에서 손을 떼야 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리자 민재는 한숨을 내쉬었다. 끝났다. 5년간의 결혼이 그리고 수진에 대한 모든 믿음이 무너진 순간이었다. 법정을 나서며 수진이 민재를 불렀다. 민재야,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다. 민재는 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돌아봤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민재의 마음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다. 할 말 있으면 변호사 통해서 해. 그는 단호하게 말하고 등을 돌렸다. 수지는 더 이상 그를 붙잡지 않았다. 이혼 후 민재는 새 아파트로 이사하며 새 출발을 준비했다. 그는 회사에서 승진했고 동료들과의 술자리에서 점차 웃음을 되찾았다. 하지만 수진에 대한 소식은 여전히 그의 귀에 들어왔다. 성민이 어느 날 전화로 전해준 소식이었다. 수진 씨 이사 갔어요. 지방 도시로 갔는데 거기서도 비슷한 짓 하고 있더군요. 성민의 조사에 따르면 수진은 새로운 도시에서 당근마켓과 비슷한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해 다시 속옷 거래를 시작했다. 그녀는 이번엔 닉네임을 스타라이트로 바꾸고 더 교묘하게 활동했다. 심지어 지역 커뮤니티 앱을 통해 특별 서비스를 암시하는 게시물을 올리며 구매자들을 끌어모았다. 성민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냥 변하지 않는 사람도 있나 봅니다. 민재는 그 소식을 듣고 잠시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다. 수진이 왜 저렇게까지 자신을 망가뜨리는지 그는 끝내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그의 삶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그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창밖에는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다. 민재는 새 노트북을 열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그의 삶은 이제 앞으로 나아갈 시간이었다. 한편 수지는 작은 원룸에서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새 메시지를 확인했다. 오늘 직거래 가능?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했다. 네, 가능해요. 어디서 뵐까요? 그녀의 손가락은 익숙하게 키보드를 두드렸다. 그녀의 눈에는 후회도 망설임도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선택한 길을 계속 걸어갔다.